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원권 부원장을 6월 재보궐선거에 공천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40% 수준입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들 의원들은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조작 기소의 피해자인 김용은 무죄, 정치검찰의 희생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천을 말했습니다. 이 중에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 민주당 최고위원,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천 찬성 의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1, 2심 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김 전 부원장은 현재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사 피고인 신분입니다. 조만간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를 공천한다면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판결 이후에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다시 해당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물론 선거 제도와 법치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김용 전 부원장 공천을 두고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계속 대립할 경우 계파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할 경우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의 압박이 커질 경우 당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공천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공소 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는 민주당이 김용 전 부원장 공천이라는 무리수를 둔다면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 이긴 선거라고 해도 도를 넘었습니다.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하수석을 만나 출마를 설득했고 하수석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했고 청와대에 AI 미래기획실을 신설해 네이버 출신인 하수석을 임명했습니다. 하정우 수석도 앞으로는 3년 혹은 5년이 AI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중장기 AI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3년도 아니고 10개월 만에 출마를 위해 하던 일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강조했던 AI 강국론도 미래 전략이 아닌 정치 구호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AI 3대 강국의 입법을 위해 국회 정책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애초에 민주당이 하정우 수석을 영입하고 AI 수석은 다른 인사에게 맡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하수석 차출론이 나오자 지난 9일 공개 회의에서 할 일도 많은데 누가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고 하수석도 5월이나 6월에도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수석 출마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결정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 신인인 하정우를 빨리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화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수석도 그동안 청와대 일 때문에 보궐선거 출마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면서도 거의 매일 언론 인터뷰에 나와 출마 가능성을 함께 열어뒀습니다. 하수석은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서는 일찌감치 정치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모두가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속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선거 출마는 정당과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 대표는 설득하고 대통령은 만류하고 자신은 고민 끝에 결단했다는 식의 띄우기는 AI 전문가라는 포장과 맞지 않는 구태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언급이 이렇게 쉽게 뒤집히다간 결국 대통령 말의 신뢰 추락이라는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북핵정보 누설 논란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 발언을 시작하자 민주당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을 나가려던 일부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같은 당 의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발언하는 야당 의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등까지 돌렸습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상대편 의원 발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이 공개 발언을 하는데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기념사진을 찍는다면 품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7일 정보위도 국힘은 비정상인 한미관계 등에 대해 질의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국정원장이 불참해 파행했습니다.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역시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정보위, 외통위, 국방위는 국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비협조로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문제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행태는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은 국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자 위로는커녕 석고대죄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바꾸는 사법 3법 등도 국힘 반대는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17곳도 전부 차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자 상임위 운영에서도 야당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여당은 야당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반대편 민심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발언하는데 기념사진을 찍고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장애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과 직결된 법안을 만들 때도 야당은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는 국민 지지를 잃은 국힘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107석을 가진 야당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야당을 허수아비 취급하다가 선거 결과에 따라 처지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세옹지마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 조작의 실행자였던 부동산원의 노조가 최근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문재인 정권 조작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은 부동산 통계 관련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면서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는 예산 삭감 등을 압박했다며 통계 조작 지시는 물론 강화까지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노조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통계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했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까지 전했습니다. 2023년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전직 국토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집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해 고통받고 있었는데 장관은 14% 올랐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체감과 국가 통계 발표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 때문이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과거에 잘못된 감사를 바로 잡겠다면서 통계 조작 감사를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통계 조작 사실을 뒤집으려 시도한 겁니다. 감사원이 요구했던 국토부 직원 15명에 대한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을 감사했던 감사원 간부들이 감사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통계 조작 사건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통계 조작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원 노조의 탄원으로 이 역시 흑을 백으로 바꾸려는 민주당 행태의 또 한 사례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소득 주도 성장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였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을 속인 통계 조작 감사까지 뒤집으려 한다면 이야말로 또 하나의 조작이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부동산원 노조는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부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